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기구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만큼이나 과연 기구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희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부모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셨습니다. 재산 많은 부모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월급 받고 평범하게 단돈 10,000원에도 허덕이면서 살아온 집안이었죠. 어릴 때 남들 용돈 다 받을 때 집에 돈이 없어서 못 받을 때도 있었고 남들 다 먹는 간식 한 번 못 먹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가서 힘들다는 말을 할 때 저는 학원 한 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어릴 때는 참 가난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끼니를 못 챙겨 먹고 살거나 그러지는 않은 정도라 그냥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페인트공이셨습니다. 항상 어릴 적 아버지를 생각하면 페인트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시던 모습이 제일 많이 떠오르네요. 아버지는 자신이 배운 게 이것뿐이라 자기는 이것뿐이 못하지만 저희한테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며 먹을 거 아끼고 아껴서 저희 교육비를 보태주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같이 페인트를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셨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죠. 이제는 아버지 혼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버리니 생활비는 점차 줄어들었고 엄마는 집에 누워서 쉬다가 몸이 조금은 나아지셨지만 페인트 칠을 할 정도는 못 되어서 페인트 칠 대신에 부업 같은 소일거리 찾겠다며 매번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가 변하기 시작한 게요. 평생 안 하시던 화장을 하시기 시작하고 옷도 짧은 치마만 입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옷도 점점 더 과격해지고 화장도 더욱 짙어지기 시작하시더군요. 정말 평생 입도 안 대고 안 마시던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오시면서 회식이니 뭐니 하는 말들을 하고는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점점 불만이었는지 참다 폭발하여 말싸움으로 크게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 각방을 쓰는 정도까지 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가게로 가던 중에 저희 엄마와 낯선 남자가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아르바이트도 내팽개치고 그 둘을 따라 갔고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군요. 어디냐라는 말에 일하러 나와서 손님이랑 같이 있다며 태연스럽게 말을 하다가 지금 손님이랑 만나는 중이라서 좀 바쁘니까 끊자며 제 말도 안 듣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그 손님이라는 남자와 들어간 곳은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그날 아르바이트에 지각하여 점장에게 꾸중을 들으며 혼나고도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질 않더군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할지 큰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엄마는 새벽이 다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혹시 엄마에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해봐도 아버지는 한두 번 이 문제로 싸운 것도 아니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며 저한테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엄마가 왔는데 술을 잔뜩 마셨는지 얼굴은 또 어쩜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집에 돌아오는 엄마 모습을 보니 더럽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제가 엄마에게 대체 뭐 하다가 이 시간에 들어오냐고 하니까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너도 네 아빠 행세할 거냐고 이 집구석에 돈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하면서 저를 밀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대학을 간 상태였고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또 대학 생활에 필요한 외식 비용이나 교재비는 제가 학교를 마치면 아르바이트해서 보탰고요. 그나마 여동생이 이제 수험생이라서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둘 다 돈벌이는 못해도 예전과는 많이 다른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엄마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도 엄마의 외도는 쭉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워크숍이니 뭐니 세미나 핑계를 대며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오던 엄마를 보고 있자니 저는 이제 더는 참지 못해서 아빠와 여동생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낯선 남자와 엄마의 외도 관련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의 말을 듣고 바로 버럭하실 줄 알았던 아빠는 의외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시다가 저에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미 저에게 듣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계셨다며 그래도 너희들이 모르길 바랬고 저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답니다. 저는 곧 군대를 가는 거였고 여동생도 내년이면 성인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자기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저희 앞에서 갑자기 우시는데 저랑 여동생도 눈물을 같이 흘리며 저희 세 가족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네요. 저희 때문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걸 눈 감아주고 있으시다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비참한지 그 마음이 이해 안 갈 리가 없었죠. 그 이후 여행을 마치고 아주 신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엄마는 낯선 냉랭한 집안 분위기를 보고 흠칫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식구가 모두 앉아서 엄마의 외도에 대해 추궁하자 엄마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엄마는 사과는 하기는커녕 처음 내뱉은 말이 차라리 잘 되었다며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엄마 얼굴 표정에서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보이는 표정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당황해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엄마는 아빠에게 오히려 구박하더군요. 당신같이 무능력한 인간 만나는 바람에 결혼하고 나서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개미처럼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여동생을 쳐다보며 오히려 훈계를 하더군요. 너도 잘 들으라고.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뀐다고. 능력 없는 남자 만나면 평생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호강 한번 못 해보고 일만 하다 죽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바람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군요.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수백억 대 부자라고. 저희 아빠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자이고 생각조차도 다르다며 외제차에 여태껏 받은 선물만 해도 1,000만 원은 될 거라며 온갖 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다 까발렸으니 시원하고 깔끔하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자기를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어차피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혼이나 하자는 말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엄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셨습니다. 당신 남자와 돈에 미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애들 앞에서 해? 당장 여기서 꺼져! 라고 말했고 그 이후 아버지는 소송도 없이 엄마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찾아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날에도 어디 정말 TV 드라마에 나올 법한 복장을 하고 와서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2번 다시는 안 온다고, 자식이나 아비나 아주 그냥 똑 닮아서 가난이 몸에 배었다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자기 찾아오지나 말라고 큰 소리치고 나가던 그 여자. 저희도 그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엄마랑은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졸업하였고 바로 취직하여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 역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른 만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항상 듬직해 보였던 큰 어깨가 이제는 제 눈에 어찌나 홀쭉 말라서 초라하게 보이시던지. 가끔씩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여행이라도 가면 술을 한잔 하시고는 눈물을 보이시며 저희한테 너무나도 미안하다며 사과만 자꾸 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제는 집 나간 엄마 같지도 않은 그 여자가 너무나도 미웠고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다시 보게 된 것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 한 노래방에서였습니다. 거래처 영업 때문에 나이 많으신 사장님들과 만난 저는 사장님들과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온 여자 아줌마들을 보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7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떻게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수백억 대 부자랑 결혼하겠다고 집을 박차고 나갔던 그 여자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여자도 순간 저를 알아봤는지 도망치며 나가던 걸 붙잡았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여자였는데 이런 곳에서 보게 되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그 엄마 같지도 않은 여자에게 수백억 부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말에 갑자기 펑펑 울면서 엄마가 꺼낸 사정은 사실 이러했습니다. 그 수백억대 부자라는 남자는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꾼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흥청망청 쓰니까 주변에서 다들 넘어갔고 엄마한테도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5배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엄마는 자신이 그 수백억대 부자 남자의 아내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남자에게 엄마는 그저 털어먹을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전형적인 사기꾼이었고 그 남자는 결국 고소되었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빚만 잔뜩 지게 되었고 인생까지 끝난 엄마는 아빠에게 다시 찾아가 사정을 해봤으나 이미 이혼한 사이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아빠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말에 아빠 말대로 이제 남인데 알 게 뭐 있겠냐고 그냥 당신이 말했던 대로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는 바로 돌아서서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뭐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께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착잡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엄마 그냥 용서해 줄까?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울면서 아버지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아픔보다 저희 먼저 생각을 하시는 아버지. 본인이 용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때문에 용서할까 물어보시는 걸 알아서 제발 이제 저희는 생각하지 말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시라고 앞으로 여자도 좀 만나시고 만나는 여자분이랑 혹여나 마음이 맞아서 잘 되면 재혼도 하시라고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인생 사시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네요.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취를 하고 있던 여동생에게는 전화로 집 나간 엄마에 대한 근황 이야기를 해주니 동생은 말하기를 인과응보라며 저에게 바보같이 왜 울고 자빠졌냐고 구박을 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게 뭔지 그 여자는 그렇게 저희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고는 결국 자기 인생까지 파멸시켰네요.